다음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파행 종료됐는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협상장을 나와서 외교적 결례라는 논란을 부른 미국이 이번에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흘렸습니다. 에스퍼 미국 관장관이 필리핀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런 비슷한 뉘앙스를 보였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On the SMA, I'm not going to prognosticate or speculate on what we may or may not do. 네, 오늘 들어온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 에스퍼 장관이 주한미군 철수설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고 이 얘기가 나온 건 어떤 측면입니까? 원래 했던 얘기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좀 들고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그 한미 방위비 분담금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운 국면에 있고 미국이 그 상당히 높은 수준, 뭐 기존보다 5배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국방장관이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우리에 왔을 때는 주한미군은 현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서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필리핀 곧 도착하자마자 좀 뉘앙스가 다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지금 속보는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나는 그러니까 I have not heard that.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철수권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바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미국도 일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국면에서 일단 우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저렇게 좀 일종의 강한 수단을 좀 쓰고 있고 강한 언사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뭐 어떻게 갈지 모르는 재미있는 트럼프라는 지도자 때문에 그 실무선에서는 아직도 이 지금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미국에서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합당한 건지 정당한 건지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합리성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저는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요구 속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나 판단합니다. 오늘 에스퍼 장관이 얘기한 들어보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 조선일보 오늘 보도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한계 여단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워싱턴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이거 오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사실 이제 그 보도가 되면서 동시에 이미 이제 3당 대표가 원내대표가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 관계자들을 쭉 만나서 공통적으로 한 이야기가 주한미군 철수는 없고 현재 한미동맹은 공고한 가운데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미국 의회 내의 분위기다라고 전해왔고요. 또한 이 부분이 이제 소식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기사 안에서도 보면 실제로 2019년도 국방수권법에 따라서 현재 28,500명 수준의 주한미군이 줄인다 하더라도 22,000명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하원 통과되어 있고 상원 계류 중인데 이거는 하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여단 규모가 한 3,4천 명 정도라고 하면 28,500에서 22,000, 6,500의 룸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는 그 얘기가 전체 이 문제에 대해서 연계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한미 안보 연례 회의가 얼마 전에 있었죠. 15일에. 그래서 그때 공동 성명을 이미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에스퍼 장관이 현 안보 상황을 반영해서 주한미군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고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 철수를 이 방위비 분담 혹은 지소미아와 연계해서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방식인 거고 국익을 사실상 저해하는 그런 선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방위비 분담에 대한 압박이 지소미아하고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일 간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의도는 좀 보입니다. 한일 간의 지소미아 문제가 그냥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안보 축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이게 동북아 전체의 정세와 관련되어 있는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소미아가 방위비 분담과 전혀 별개다. 미국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뒤에 다시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지소미아에 대한 판단, 종료 판단에도 저는 좀 더 정부가 솔직하게 좀 더 깊이 고민해 볼 대목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저렇게 불합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지점을 찾아서 우리 당국자가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보니까 뭐 50억 불이 됐든 그게 60억 불이 됐든 합리적이라면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현재 방위비 분담 내역에 대해서는 미국은 총액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과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은 없습니다. 네. 일본과 미국은 그런 구체적인 협상안이 있어요. 항목을 세세하게 그렇죠. 정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게 얼마, 여기에는 얼마 이렇게 돼 총액형이냐, 있는데. 항목형이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는 총액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50억 달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디에 쓸지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분명히 협상안을 주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국자들이 우리 당국자들이 충분히 협의해서 미국의 저렇게 무리한 요구를 무너뜨릴 수는 있어요. 이 부분은 이렇게 가고 대신에 미국 왜 저렇게까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한일 지소미아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싶습니다.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올 초만 해도 워싱턴 정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주한미군 문제를 철수 문제를 북미 협상에서 쓰지 않을까라고 오히려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마치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쓴다고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강력한 그 그렇죠. 분위기거든요. 미국 안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이유도 없고 당당하게 이 방위비 분담 협상에 당당하게 나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3당 원내대표가 어저께 미국 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이 원래는 이제 보통 그 여야가 같이 미국의 이런 요구 조건을 설명하러 갈 때는 국회 결의안을 하나 들고 가는 게 보통이고 이번에도 원래 결의안을 해가지고 가기로 했었는데 결렬이 됐었단 말이죠. 예. 근데 만약에 미국에 갔는데 여야 그 미국의 의원들이나 뭐 고위 관리들을 만났을 때 우리 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라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 안 가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일단 그 세 당의 원내대표가 같이 가서 미국의 조야와 그다음에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 뜻은 뭐 충분히 전달될 수 있으리라 보여지고요. 어떤 경우든 이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가 국익 차원에서 좀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 거기에 정부 여당도 좀 더 야당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방위비가 한미 간의 이슈라고 하면은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간에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자정을 기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48시간도 채 안 남았고요. 종료가 되는데 일본은 애써 태어난 모습입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現下の地域の安全保障環境、完全に見誤った対応と言わざるを得ず、極めて遺憾に思います。 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이제 말하자면 일본의 대변인격인 것이죠. 정부 대변인. 지금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최종 결론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이 미국 갔다 왔어요. 어제 도착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아마도 이제 보고를 받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회의가 통상 그 오후에 있는데 오전에 이제 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그리고 주제를 대통령께서 직접 하지는 않으시고 정의용 안보실장이 합니다. 이거는 지난 8월 22일 날 지소미아에 대해서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유사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김현종 2차장이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에 대해서는 지소미아와 그다음에 방위비 협상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일부 조율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김현종 차장이 과연 미국과 어떤 이야기를 어디까지 하고 왔는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날 것이고요. 다만 오늘 또 이제 일부 NHK에서 이제 보도가 된 바에 따르면 네. 그 아베가 직접 얘기한 건 아닙니다만 일본의 이란 연맹 그 의원 연맹 그 간사인 가와무라 간사장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문희상 의장안은 좀 검토해볼 만하다.
그 약속을 지킨다면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아베 발로 처음 얘기가 나온 겁니다. 아베 총리의 말을 빌어서 한 네, 얘기군요. 빌어서. 그래서 그런 점이 마지막 어떤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늦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불과 몇 시간 안 남겨놓은 시점에서 아베 총리가 직접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하지 않는 한은 이 문제는 좀 되짚어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베가 지소미아는 포기했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이제 내일까지 끝나는 거를 그냥 놔두겠다는 뜻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카드를 시간이 가지고 많지는 않은데 이 시간이 많지는 않고 우리 정부 현재 대통령 말씀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 결정이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고민과에 대해 하기 이전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아직 문을 닫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아베도 그 문희상 의장이 제안했던 안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베의 변화도 요구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우리 측, 그러니까 일부분은 사실은 정상 간의 불신이나 자존심 이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측의 전향적인 그 검토도 좀 요구를 좀 한번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남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와우장룡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